학생들이 대학을 가고자 하고 원서를 쓸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나는 바이오를 전공을 해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관심사가 있는 반면에 나는 이과인지도 문과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가서 뭘 해야 돼? 하는 학생들은 주로 대학을 undecided라고 이제 전공을 하고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undecided는 어떤 뜻인지 사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언더사이드로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좀 어떤 커리어를 원하는지가 뚜렷하면은 모든 게 쉬워져요. 왜냐면 자신 어떤 에세이나 아니면 자기의 교회 활동 이런 게 얼만큼 그 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진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본 아이들은 많이 좀 비즈니스 쪽이나 음, 아니면 뭐 사이콜로지 또는 소시올로지 이렇게 좀 브로드한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언더사이즈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College of Arts and Science 내에서 언더사이즈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ollege of Arts and Science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컬리지가 있을 거예요. 네, College of Engineering도 있고, 뮤직도 있을 거고. 네. 근데 Arts and Science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 뭐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수학, 경제 이런 거 다양한 코र्스 오브 스터디를 오퍼하는 그런 컬리지이기 때문에 언더사이즈를 거기서 시작을 하기에 거기서 1학년 때 좀 exploration 코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고 하면서 거기서 좀 어느 쪽으로 자기 관심이 있는지를 explore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음,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2학년 때쯤 그때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예. 그러면 이제 그 컬리지 안에 이제 학부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예를 들어 컴퓨터 학부 네. 내에서 뭐 이제 엔지니어링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드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컬리지에서 컬리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힘든 걸까요? 힘들다기보다는 거의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수학과나 아니면 네. 물리학과로 시작해서 나는 갑자기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Arts and Sciences에서 아예 College of Engineering을 가는 거기 때문에 원서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College of Engineering에서도 1학년 때 모든 엔지니어링 학생들, 그러니까 네.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가고 싶던 뭐 컴퓨터를 가고 싶던 거의 다 동일한 수업을 듣게 돼요. 음. 그거를 아예 미싱 아웃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Arts and 네, 네. Sciences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다 보니 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다른 요약을 써서 엔지니어링 수월하게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엔지니어링 지원하는 게 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예를 들어 이제 학과마다 메이저마다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가 있고 조금 낮은 학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사이콜러지에 좀 지원을 하고 싶다. 이 학교 이제 보니까 모든 학과가 경쟁률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이 학과가 좀 나은 것 같다. 사이콜러지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바이올로지 또는 유로사이언스로 바꿔야지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한 걸까요? 같은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근데 그게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음, 학교들은, 어떤 대학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1학년은 무조건 어떤 학생도 과에 소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필수 과목만 다 돼 있으면은 과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된다면 그냥 그 바로 과로 인롤하면 되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좀 경쟁률이 높은 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과들은 애초에 학교에서 그런 트랜스퍼를 제한해 놓는 음, 그런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뭐 뉴로사이언스과는 1학년부터 합격돼서 들어와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네. 다른 과에서 못 들어온다. 이게 closed 돼 있다. restricted 돼 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면 이제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을까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가끔씩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말씀드리면은 많은 정보가 이 원서 내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서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각각 캠퍼스를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과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당연히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게 원서를 쓸 때 찾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은 AI가 좀 잘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AI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무조건 그걸 100% 믿으면 안 되지만 네. AI한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 restriction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source나 링크를 네. 들어가서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을 언디사이디드로 해서 들어가서 1학년 때 이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저기 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학도 자연스레 좀 늦어질 것 같은데 1학년부터 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걸 좀 듣는 게 맞은 걸까요? 이것도 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양 수업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네. 1학년 때 어차피 다양하게 들은 게 다 이제 학점 처리로 되니까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졸업할 때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예시를 해드릴게요. 1학년 때 과가 없어요. 언더사이드 들어갔는데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과도 몇 개 듣고 이과도 몇 개 듣고 심지어 뭐 같이 파트너십 돼 있는 college 가서 뭐 미술 수업도 듣고 다양하게 했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나는 2학년 때 과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2학년이 돼요. 근데 2학년 때 과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한 과의 필수 과목들이 부족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2학년 때.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게 prerequisite라고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1년이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학교 스케줄, 코र्스 오퍼링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뭐 그 수업을 다 못 들어서 내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예 수강 신청을 하기에 이번 학기에 놓치고 또는 다음에도 안 하고 약간 이런 경우에 놓쳐서 계속 졸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3학년 또는 4학년 때 과를 declare 해도 문제는 안 돼요. 네. 하지만 그 시점 때 가서 과를 declare 했는데 갑자기 이 과목이 필요해. 근데 그 과목을 들으려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목도 있어요, 가끔씩. 네. 예,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려고 하니까 뭐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막 매크로 써서 등록을 해야 되던가 그런 경우에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undecided이다. 실제로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체적인 원서 자체도 그런 많은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undecided이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undecided이다라는 네. 그런 스핀을 잘 하면은 그게 맞긴 맞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계속 대학교마다 달라요라고 했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나눴다라고 하면은 university하고 liberal arts college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liberal arts college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언더사이드처럼 1, 2학년을 운영을 해요. 네. 뭐 무조건 뭐 스페니쉬도 들어야 되고 라틴어도 들으라고 하고 뭐 나는 이과 가고 싶은데 역사도 들어야 되고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다양성 있는 그런 다양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필로소피 자체가. 네. 그런 경우에는 언더사이드가 좀 더 맞는 학교들이지 않을까. 예, liberal arts college는. liberal arts가. 예, 네. university는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길을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 네. 거기서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놓쳐질 수 있다. 예. 리버럴 아츠가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리버럴 아츠가 되게 자유로운 대학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소규모고 네. 예, 많이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수업을 안 오면 교수님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화하시나요? 어디냐? 요즘에는 전화 안 하실 거예요. 네. 뭐 문자를 하시던가 하겠죠. 네. 근데 뭐 조교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1학년부터 수업이 한 20명 또는 30명 미만일 수도 있는 경우니까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학생의 진로를 조금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보니 만약에 진짜 언더사이드시다라고 하면은 liberal arts도 나쁘진 않은데 liberal arts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힐러리 클린턴도 liberal arts college에 네. 나왔고 그리고 솔직히 많은 세계적인
위인들이 liberal 네. arts college education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뭐 요즘에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나 스타트업 이런 쪽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젊은 분들이 또 해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근데 그런 타이튼들 있잖아요. 뭐 네. LG, 현대, 뭐 삼성 이런 네. 데는 아마도 뭐 당연히 스카이를 요즘에는 네. 더 좋아하시겠지만 해외에서도 네, 리버스 컬리지에서 이거 어디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